자연의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 한국의 역사성이 그대로 녹아있는 합죽선은 선조들의 맥을 현대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자르고 쪼개 부채살을 만들고 인두로 무늬를 새기고 한지로 선면을 발라 완성되는 합죽선. 김동식 선자장, 그의 모습은 합죽선의 우아함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부채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의 손길은 부채의 조형미와 더불어 부채에 혼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옛부터 부채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전라북도 전주. 한지와 대나무가 풍족한 이곳에 조선시대 마지막 선자청이 있었고 지난 1960년대까지 전국에 부채를 공급했습니다. 선자장이란 것은 부채 선자를 쓰거든요. 이제 부채를 만드는 사람을 갖다 부채 만드는 사람을 선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라 가명에 선자청이라는 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자청에서 단호가 돌아오면 이제 임금님한테 진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주가 그래서 유명한 것이 그 부채 만드는 고장이었다. 그리고 선자청이 전주에 있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전주의 부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에는 특히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이 많았는데요. 그중 으뜸이 바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인 김동식 선자장입니다. 대밭에서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이 부채살을 깎아서 부채 한자로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풀 말리고 뭐 이런 시간 걸린다면 15일 걸립니다. 꼭 필요한 그 재료라고 보면은 3년 정도가 최고 좋은 대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대나무를 우리가 골라다가 치수에 맞게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가성소다, 양잿물이죠. 양잿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거기다 삶습니다. 그런데 진을 뺀다고 그러는데 대나무 끈적거리는 진과 쉽게 여기서 때가 많이 찝니다. 대나무는. 그래서 때를 벗겨내서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햇빛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색깔이 노란한 색깔이 나오죠. 이제 그런 색깔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쪼개서 떠서 살을 깎아서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150번이 넘는 손길을 거쳐야 한 자루가 나온다는 합죽선을 4대째 만들고 있는 김동식 선자장. 14살 때부터 부채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56년도 9월달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저 외갓집에 부채를 만드는 집안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일을 한번 해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이제 그런 것도 해준다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가서 이제 먹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 또 가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깎고 하는 걸 보니까 외삼촌이 나이 어렸어도 참 솜씨가 있게 하고 있으니까 아, 너는 배워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칭찬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하나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 깎는 것이 저녁에 누워 생각할 적에도 저녁에 자면서도 머릿속에는 항상 이 부채에 대한 그것이 떠나질 않고 아, 내 이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만이 이 부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머릿속에 잡념이 그것뿐이 없어요. 전 과정이 손으로 제작되는 합죽선. 김동식 선자장은 특히 부채 손잡이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채 등에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등이 이게 잘못 맞추면은 간격이 많이 떠요. 또 너무나 또 잘못 맞추면은 압이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 맞추는 것이 정확해야만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들죠. 이게 오랜 쉽게 해서 노하우와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만이 내가 이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꼭 등을 잘 맞춰서 정교하게 맞춰야만이 부채의 균형이 안 흐트러지고 오래 갈 수가 있다.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열린 김동식 선자장의 초대전 합죽선의 맥.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왕실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50살 백접선을 선보였습니다. 살이 50개인 100번 접히는 부채라고 해서 50살 백접선이고요. 조선시대에 그 합죽선이 그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그 고위층에서는 점점 더 그 자기의 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장신구기 때문에 살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양반은 40살 정도를 가질 수 있었고 그 밑에 평민은 살수가 더 적어지는 부채를 사용했고 50살 백접선은 왕실에서만 사용했던 부채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의 기록을 기반으로 50살 백접선을 제언을 하셨고요. 조선시대의 부채는 고가의 사치품으로 신분에 따라 부채 살수에 제한을 두었는데요. 왕실 직계만이 부채살이 50개인 50살 백접선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폈을 때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고 또 대나무 껍질을 이렇게 얇게 깎아서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보면은 안기는 맛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의 미가 있다. 또 이렇게 붙이면은 바람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모아서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채 붙여놓고 합죽선의 바람과는 다릅니다. 붙여보면은 그 바람이 엄청 시원합니다. 외가의 가업을 홀로 이어온 김동식 선자장. 이제는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 합죽선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와 이거 부채 멋있어서 빨리 이거 만들어서 장인이 돼야지가 아니고 아버님을 돕다 보니 일이 좋아진 거예요. 좀 이렇게 이쁜 거에 대한 그 개념을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합죽선도 공예품이고 또 한국을 대표하잖아요. 합죽선은.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달라요. 만드는 공정도 다르고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부채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뻐. 한국 딱 단아하잖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기교도 딱 적당히 넘어서질 않아요. 부채를 죽이지를 않거든요. 기교가. 이걸 이쁘게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요즘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좀 이쁘게 소개를 할까. 김동식 선자장과 그의 아들은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오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로서 해서는 잘 몰라요. 합죽선이라는 게 저것은 작품이 진짜 저렇게 귀하게 만들어지고 힘들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지방문화재 댐서부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좀 우리 부채가 좀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한국도 한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서 이렇게 좀 우리 공예품이 좀 알려졌으면 바람이거든요. 우리 한국 부채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 저는 그도 뭐 어느 나라의 부채에 쉽게 넣었더라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의 부채의 자랑입니다. 네. 대나무처럼 굳은 마음으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김동식 선자장. 그의 한결같은 모습처럼 전통을 지키는 장인들이 있어 합죽선은 그 역사성을 잃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전통 부채 합죽선은 이제 시대와 국적을 초월한 예술작품으로 후대에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입니다.